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자, 2023년 3월에 실시된 22번 요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느꼈느냐. 저는 실전에서 요 Affective Realism, 이거 뭐예요? 그렇죠. General Noun이죠. 제너럴 라운 제가 설명 너무너무 말씀드렸죠. 이 제너럴 라운들 이렇게 하나 이 어휘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 이 어휘들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고 해서 결속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결속이 이거를 굉장히 글을 읽을 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고 지배한다는 거죠. 뭐가? 감정이라는 것이 뭐를? 그렇지. 현실을 구조하고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 방금 제가 요 말씀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야 돼요? 아, 이거 정말 소중히, 자, 이거 뭐죠?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constructualism. 이 구성주의죠. 우리가 이성이 현실을 규정하고 이성이 현실을 파악하고 이것도 하나의 구조고 또 문화 그쵸? 사회 이런 구조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프레임을 만들고 현실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현실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define하고 현실을 해석하고 interprete하고 또 현실을 왜곡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개념으로는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자, 저는 이제 이걸 느꼈는데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를 느끼는지 저와 같은 느낌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죠. 감정 영역을 봐서 현실을 판단한다. 이거 구조주의죠, 이렇게. 자, 후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 한 땀 한 땀 저하고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자, 이 감정, 이 affect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감정, 정서, 기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이 affect와 이 emotion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늘 나왔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 affect가 이제 감정이고요. 이거 사실, 이게 현실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reality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하고 왜곡하는 거죠. 이 constructualism. 이걸 꼭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직은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생각의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ffective realism이란 게 뭐냐? 이 감정이라는 것이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규정하고 그렇죠.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이거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한 사람의 감정, 이 affect가 shape, frame 하는 거죠. 규정하는 거죠. define 하는 겁니다. define. 뭐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이해되셨죠? 자, 인어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느끼는 거, 이게 뭐예요? 감정. 좀 어렵게 쓰면 affect. 이게 왜 affect냐면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개념으로는 emotion 하면 되는데 이제 affect라는 심리학적 개념 그대로 쓴 거죠.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믿는 거, 진짜라고 믿는 거. 심지어 여러분의 감정이 상황하고 관련이 없어. 그런데도 해석을 해, 감정으로. 사람들은 종종 mistake, 내재적인 감정인 상태, 내적 감정 상태를 객관적인 사실, 정보, 오브젝티비티로 받아들인다. 그쵸? 객관이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외부적인 세상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설명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affect라는 게 뭐냐? 자, 쾌, 불쾌, 각성, 이완 등 기본적이고 연속적인 신체 정서의 상태,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 약간 무의식 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여기서는 구체적이고 명명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 가능하다는 거죠. 감정 상태, 분노, 슬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의식적이고 인지적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머리,
머리에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이해. 내부에 있는 머리 안에 있는 우리의 해마가 이해하는 거죠. 자, 넓고 포괄적이에요. 기분, 신체 감각, 배고픔, 피로등 같은 건데 이거는 좀 좁고 구체적인 거고 여기는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해도 행동, 지각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건 주로 의식적인 거고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슬퍼져는 명확히 인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불안감, 약간 무의식,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어펙트가. 이거 이해되셨죠? 어펙트는 감정의 재료가 되는 거죠. 감정의 재료, 감정의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모션은 어펙트가 로우죠, 로우. 아주 가공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것을 인지적으로 consciously 하게 인지적으로 해석되고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인식됐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네,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뭐 하는 시간이다? 한 땀 한 땀 개념, 단어를 연결, 종합, 결속, 다시 점, 이 어휘 하나하나, 이 어휘 하나하나, 이 어휘 하나하나, 이 어휘 하나하나, 이 어휘 하나하나. 제가 지금 반복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이다. 개념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종합된다. 단어 하나를 다 살펴보는 거, 분석한다. 이거를 결속한다. 이 결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독해의 기본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뭐를? 자, 어펙트, 감정을 어펙트 체험해요. 뭐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유 없이 뭔가 불안감, 약간 이상한 그 로우, 가공되지 않고 뭔가 감각적인 그런 감정을 체험할 때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고 뭔가의 어펙트, 감정을 체험할 때, 자, 여러분은 자, more likely 올려야죠. more likely. 어펙트가 감정을 뭘로 여긴다고? 그렇죠. 리얼리티로 사실, 오브젝티비티로 여긴다는 거죠. 자, 정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보로.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정보로. 뭐보다는? 당신의 체험, 세상에 대한 체험, 당신의 세상에 대한 각각의 주관성, subjectivity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쌤은 이런 문장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런 문장을 지금까지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너무 경험했으니까 그냥 쉽게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수업을, 이런 거를 들어놔야 다음번에 생각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정과 인포메이션이 서로 대조를 이뤘다는 걸 여기서 느낌을 가지면 고수입니다. 고수. 그 다음에 당신의 하나하나의 체험, 이거는 서브젝트예요. 서브젝티비티. 주관성이 당신의. 여기는 세상의 정보는 뭐예요? 이거는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약간 뭐가 돼요? 그렇죠. 오브젝티비티가 되는 거죠. 객관성으로. 감정이 정보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이유 없이 딱 잘라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으시시한 뭔가 모르지만 뭔가 감정을 체험할 때 정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인포메이션으로 여긴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PQ. 이게 뭐입니까? 이 점점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실력을 갖추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제가 이걸 팩트고 오브젝티비티고 주관성인데 이건 뭐예요? 수많은 공부, 철학,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왜? 이런 수업을 듣지도 않고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점점을 연결도 안 해보고 종합도 정확히 얘기하면 분석도 안 하고 그렇죠? 종합도 안 하고 결속도 안 하고 지금 보이십니까? 이걸 해봤어야 이게 되죠. 이걸 많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95점 가까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더된 중요하죠. 그럼 뭐에 대조, 연음하고 이게 대조를 이뤘다. 자, 이제 이게 밑에서는 뭘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가는 거죠. 이거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게
이 affect를 정보로 여기는 거, affect를 정보로 여기는 거, 리얼리티로 여기는 거. 와우, 이 연결 이 보여야 되는데 제발. 자, affect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do, make 만든다는 거, 뭔가 하는 거,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영향을 끼치다, affect.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에 100% 나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관찰 가능한 감정.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심리학에서 쓰는 뭐 감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감정.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표로. 자, 세 번째, 뭐뭐한 체하다. 뭐뭐한 체하다. 아,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알아야 돼요. 다시 할게요. 영향을 끼치다는 동사, 명사, 동사, 뭐뭐한 체하다. 자, 이 affectation과 affection 있죠. 이 affectation은 감정에서도 특별히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 애정이 들어간 감정을 말하는 거고, 이 affectation은 이 pretend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인,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고 pretend 한 행동, 뭐뭐 한치 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의 친절함은 단지 뭐였다? 하나의 affectation, 가식이었다. 이렇게 가식, pretension. 이것도 다 뭐예요? 기출이에요, 기출. 제가 여기다 쓰는 것은 거의 98%, 90% 이상이 다 기출만 적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거 뭐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pretentiousness 뭐예요? 가식. 요거 가식. 이건 애정. 요건 세 가지 뜻 다시 한번 영향을 끼치다. 감정. 근데 옵저버라는 것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심리학 용어예요. pretend 뭐만 체하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분석했습니다. 자, 또 우린 결속하고 연결합시다. 정확한 용어는 종합합시다는 뜻입니다. 종합합시다가 더 정확한 뜻입니다. 자, 요 심리학자 유명한 요 사람은 수십 년을 시간을 보냈죠. 뭐 하면서? 수행하면서 뭐를?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자, 뭐 하는 연구입니까? 뭐 하려고 하는, 뭘 하는 쪽으로, 자,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뭐를?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 의사결정을 내는 것은 리얼리티, 여기서는 리얼리티죠. 여기서는 리얼리즘에 가깝죠. 현실주의. 그쵸? 이거는 매일매일 이 리얼리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뭘 기반으로? gut feeling. 여기 뭐예요? gut feeling. 그렇죠. affect예요. affect. 감정. 요거는 이제 약간 직관에 가까운 감정, gut니까 직관에 가까운 감정에서 근거해서, 감정에서 근거해서 결정. 요런 거 나오면 화살표를 요렇게,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걸 한다. 그 다음에 make, 요거 decision, 의사결정을 내린다. 여기에서는 리얼리티, 리얼리즘이죠. 왜?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게 인포메이션이죠. 이게 여기서는 인포메이션. 선생님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각각 단어가 다 개념이고, 개념이 이렇게 종합이 됐죠. 종합이. 그리고 뭐 한다고요? 결속시켰죠. 결속시킨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결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 gut feeling, 이 affect, 감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해석하는 거죠. 현실을 보는 것. 이러한 현상을 affective, 감정이 현실화됐다. 현실주의다. 감정 현실주의라고 부르며, 왜 그렇게 부르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게 대한 설명. 왜 그렇게 불러?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 fact하고 supposed fact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들이 대충 이거지 하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개념이라니까. 이 개념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 미리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저도 처음에 문제 풀 때는 그냥 간단히 답만 풀고 넘어갔어요. 실전에서는. 그러나 공부할 때는 정말 이걸 해야 실전에서 딱 꽂힌다고, 여기서 멈춘다고, 이걸 멈춘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저는 독해의 방법,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있고 이게 지금 짧은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질문을 해야죠. 자, 팩트하고 supposed fact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팩트는 일명 그대로 실험을 얘기하는,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 딱 누가 실험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실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정한, 내가 상상한 사실이에요. 내가 상상한 사실. 이해되셨어요? supposed fact예요. 이것은 상상된 이것이에요. 가정된 생각이에요. 자, 세상에 대한 가정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 가정된 생각은 어디서 와요?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infert는 이제 원래는 부분적으로인데요. 저는 이걸 뭘로 한다?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자, 감정에 의해서, 자, 어펙트죠. 감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정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고 그냥 추측하고 내가 상상한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해하는 겁니까? 자, 다시.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사실을 구조화한다. 감정이 사실을 프레임화한다. 쉐이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념을 종합했죠. 종합. PQ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어펙티브, 감정의 현실주의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된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된 계획, imagined 된 사실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것도 또 선생님들도 대충 해석하실 텐데 참 큰일입니다. 선생님들마저 이렇게 대충 하고,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도 내려가고, 그냥 문장이 길어져도 내려가고, 항상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들락날락. 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이 개념이 나왔으면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들으면서 삽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펙티브 리얼리즘 네가 알아? 미국 사람 만난 사람 물어보세요. 100에 100 만나면. 99명이 모를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 나 더 행복해? 나 삶이 더 만족해? 나 엄청 만족해? 라고 더 많이 보고하더라. 실험에서 보니까. 어떤 날에? 써니데이 때. 햇빛이 많은 날에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행복하다고 보고한대. 단지 어떨 때에만 데이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 이거 정확한 표현은 외재적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공공연하게 눈에 띄게 물어보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대충.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날씨가 감정. 자, 내 감정이 있어. 따뜻한 감정. 뭔지는 몰라. 원인을 몰라. 날씨가 이 감정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감정이 좋아졌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번 요거잖아요. 이유를 모르면이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without knowing the cause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석. 이거 보여? 이거 모를 때 아리까리한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내가 어떨 때 원인을 몰라. 날씨가 좋아서 내 감정이 좋아졌나? 날씨가 좋아서 내 기분이 좋은가라는 것을 몰라. 이 정보를 몰라. 아주 확연하게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씨에 대해서 오늘 참 날씨가 좋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너는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러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 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 숨어 있는 겁니까? 어떤 말이? 그렇죠. 날씨 혹은 다른 외재적,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여러분. externalities. externality. 좀 더 정확히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externalities. 이게 외재화. 외재재.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 내가 make decision을, 현실을 decision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날씨가 원인 아는 거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4번, 여러분. 저도 이 4번 문장을 저는 한번 딱 보고 아니라니까. 이거 공부해서 한 거라니까요. 뭐 하면서?
이게 왜 있을까? 이 문제가 왜 썼을까?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를 제가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를 아시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3번, 4번, 5번 이 정도를 꼼꼼하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공부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실전에서 볼 때 그냥 쭉쭉쭉 넘어갔죠. 왜? 답을 쳐야 되니까. 답을 아까 저 실전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게 뭐지? 아, 감정이 현실화 시키는구나. 감정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그냥 빨리 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리면, 자, 이게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 아까 우리 뭐 했어? without knowing이라고 그랬잖아요. without knowing the cause.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 사실, 실제에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라는 것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의식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현실을 판단하고 있나? 이거를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원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이 원인인지를 점검해 볼래?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좀 더 어렵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externalities. 제가 왜 이걸 계속 얘기하냐? externalities. 왜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수능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외제재,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여기서는 감정이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건 날씨 같은 외부에서 일어난 걸 위해서 나에게 감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외제재가 나에게 감정 영향을 줘서 이 감정이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에 적용할 때, 현실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쳐주나?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분, 수능에. 이 내제재와 외제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꼭 나와요. 자, 5번도 한번 봅시다.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job이나 대학이나 뭐 medical school에 여러분이 apply 했어요. 지원을 했을 때 make sure, 확실히 알아보세요. 확실하게 이해하세요. 너는 인터뷰를 해. 언제? 써니데이 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make sure,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써니데이 하게 되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터뷰어들이 뭐 하는 경향에서, 평가하는 경향에서 rate. 자, 지원자들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어떨 때? 그렇죠. rainy, 비가 올 때. 그러니까 날씨라는 외제재가 나에게 감정에 영향을 줘서 그 감정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너가 make sure, 확실히 알아라. 너가 인터뷰를 써니데이 때 확실하게 인터뷰를 해라.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면 일상생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르면 내 판단이 감정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다음 또 지문, 또 나중에 나온 지문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에서. 또 여기도 또 예를 들어줘. 또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자, 스냅팻.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스냅에 대해서 배울게요. 스냅은 일단 퉁명스럽고 환하게 말하는 것이 스냅이에요. 근데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깨는 거.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쨍쨍쨍 하는 게 깨는 것도 스냅이에요. 또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 빠른 행동, 우리 스냅샷, 뭐죠? 그 빠르게 찍는 거, 그 사진 찍는 거 스냅샷, 그쵸? 빠르게 찍는 거, 이거 스냅. 근데 오늘은 요걸로 쓰인 거죠, 요걸로. 그러니까 너를 보고서 스냅해. 너를 보고서 화를 내. 친한 친구가, 아주 좋은 친구가 갑자기 막 화를 내. 오, 다음번에 만나니까. 그럼 기억해. 뭘 기억해?
감정이 이 친구가 감정에 의해 자기도 모르는 뭔가 모르는 감정에 의해서 현실을 해석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 친구가 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을 아니까 우리는 그 친구는 원인을 모르는 거고 또 maybe 또 너의 친구가 초조해하고 그래. 너 때문에 막 뭔가 초조해. 그러면 아마 그녀는 저 외제가 뭐예요? 외제. 잠을 잘 못 잔 것이 외제제죠. externalitis가 되는 거죠. 아마 런치 타임이야. 이게 뭐예요? externalitis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당신 친구가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현실에 irritate, 감정, 너에게 현실이 짜증을 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도 이제 좋은 또 비유적 표현이 body budget. 이게 예산이잖아요. 자, 몸, 신체를 에너지로 본 겁니다. 신체 에너지가 이만큼 충전이 돼 있어요. 이게 충전이 막 잘 돼 있어. 그러면 화를 안 내는데 이게 낮아. 그러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녀의 신체 예산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쭉쭉 찾다가 쭉 에너지가 내려갔어. 그건 뭐냐? 그녀가 체험하고 있어요. 감정을 체험하고 있는데 딱 원인을 몰라요. 이 어펙티브는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이 일어난 것이 어펙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감정으로서 체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변화가 있어요. 그의 바디 에너지, 신체적인 그런 에너지에서 변화가 있을 때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의 어펙티브의 리얼리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왜 들어간지 아시겠죠? 예, 요거. 그렇죠. 감정의 영향을 받는 거 아시겠죠? 이게 어펙티브, 여기서는 어펙티브죠. 현실 판단한다. 이게 리얼리즘이죠. 자, 이해되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어펙트 나왔어요. 특히 여기서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걸 인포메이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어펙티브 리얼리즘이다. 그리고 거트 필링의 근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펙티브 리얼리즘이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분석, 단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 대한 이 제너럴 라운이죠. 제너럴 라운입니다. 거의 우리 영어 이 지문의 거의 90% 이상이 다 제너럴 라운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얘기해. 점 찍고 연결, 종합, 분석, 결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이제 rather than 잠시 멈춰야 되고 이런 현상 for example and 이게 뭐예요? 그래 단서 트랜지션 시그널. 텍스트 구조는 그냥 A가 A로 갔죠. 뭘 다 얘기했나? 요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자, 대조 어펙트와 인포메이션과 팩트.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대조를 이뤘어요. 자, 요거 어펙트, 어펙티브, our gut feeling, body project. 요것도 연결됐고 이 어펙트를 인포메이션으로 경험, 세상을 체험하는 거.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subjectivity의 느낌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experience, information, 여기서 information과 어려운 중요한 뜻으로 쓰인 거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fact, objective, world, experience, days, feelings. U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 중요하죠. 자, objective realism에 관한 얘기고 feeling이 우리의 현실을 해석한다. 구조화시킨다. 정말 좋죠. 수모님, 감정 여기서는 중요한 거죠. 철학에서는 이제 감정이 구조화시키고 이성이 구조화시키는 큰 두 개의 대비 체제가 있죠. 꼭 기억하시고 또 사회, 문화, 모럴, 도덕이 구조화시키는 거. 이렇게 항상 구조주의 개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